인식과 행동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인간의 인식이 perception이 인식이죠. 그렇지? 근데 뭐에 대한 인식이냐면 이거 의문사 exposed words라고 했으니까 노출된 단어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뭐라는 소리야? 노출된 단어에 대한 인간의 인식? 그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길어. 이게 길어. 쓸데없나? 오늘 했어? 그럼 뭐. 이거를 어떤 한 친구가 나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어제 이거 자기 발표한다고. 질문하더라고. 자, 갑니다.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인 존 바브 이렇게 읽어야 되나? 그렇죠? 이 사람이 did an experiment라고 했으니까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실험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현재 분사구가 되는 거죠. 보여주는 실험이에요. 근데 showing이라는 현재 분사 뒤에 보면 주어 동사 형태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접속사 대신 또 생략이 돼 있어요. 복잡해? 이렇게. 자, human perception, 인간의 인식과 behavior, 행동이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can be influenced라고 했으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뭐에 의해서? external factor. 외부의 요인이야, 내부의 요인이 아니라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럼 결론이 나와 있잖아. 그치? 이걸 보여주는 실험을 했대. 여기가 주제. 그쵸? 빈칸을 뚫어놓는다면 당연히 요 문장, 요 문장에 빈칸을 뚫어놓을 텐데 요게 대평고에서 작년의 시험으로 역시 빈칸 추론이 나왔고 딱 여기서부터 여기를 빈칸으로 냈어요.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인간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뭐라고? 영향을 끼치는 건 외부의 요인들이다. 여기서는 뭐야? 늙은, 그치? 늙은과 관련된 단어에 노출이 됐을 때, 그치? 그 학생들의 인식과 행동이 영향을 받죠. 그쵸? 맞잖아요, 그쵸? 자, 됐죠? 그럼? 요거 in 이렇게 바꾸면 반대말 되는 거죠? 인터널 이러면 내부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거요. 여기 있는 존이라는 사람이 말했어. 토드 사용식이야. 여기 있는 undergraduate 여기까지가 단전 목적어고 뒤에 있는 that부터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a bunch of 이따가 한 번 더 나올 텐데 bunch는 묶음, 다발, 송이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포도 송이 이럴 때 송이. 네. 그래서 거기 해설지에 있는 것처럼 다수의라고 해석을 해주셔도 돼요. 다수의 건강한 undergraduate라고 하면 대학생이야. 대학생들한테 단어의 목록을 보여주잖아. 그치? 늙은과 관련된 단어의 목록하고 그러지 않은 무작위의 단어의 목록을 보여줬을 때 늙은과 관련된 단어에 노출이 된 학생들이 이 연구실을 빠져나갈 때 어떻게 빠져나가?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느리게 그렇지. 우린처럼 빠져나가더라. 진짜 그런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그랬대. 그렇지? 그래서 외부의 요인이 단어죠, 단어.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합니다. 건강한 대학생들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본인이 he was testing their 그죠? 그 학생들의 language ability. 니네들은 언어 능력을 내가 지금부터 시험해 볼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지. 단어를 주어주면서. 근데 언어 능력을 시험해 보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되겠고. 됐죠? 그죠?
그리고 그가 계속 이어가네요. present A with B라고 하면 A에게 B를 제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역시 대학생들이 되겠죠? 대학생들한테 뭘 제시해 줬냐면 단어들의 목록을 제시해 줍니다. 그죠? 그리고 and 뒤에 병렬 두 번째 동사지 여기 present 뒤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요구를 했지 학생들한테 뭐를 투부정사 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그치? coherent sentence from it 이때 이시받는 건 단어들의 목록이니까 단수 이수를 받아야 돼. 단어들의 목록으로부터 coherent라고 하면 일관성이 있는 의미가 있는 이런 뜻이야. 일관성이 있는 센텐스 문장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마구잡이에 이 단어의 목록이 있지 요거 가지고 일관성 있게 문장을 좀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지. 됐죠? 그죠? 자, 어법 체크해 보시고 투부정사 온다는 거 coherent의 반대말은 앞에다가 in을 붙이면 반대말이 돼요. 알겠지? 단어 조심해 주시고 동일한 단어의 뜻은 consist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치하는 이라는 뜻이지? 바꿔 쓰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inherent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좋아요. 내재된 이런 뜻이죠? 그렇지? 단어 조심해 주시고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그죠? 자, 그 목록이 단어 목록이 되게 여러 개야. 단어 목록이 되게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얘야. 알겠지? 늙은과 관련된 단어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 단어의 목록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가는 거죠. 워즈를 받으셔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목록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목록을 일관성 있는 문장으로 이제 배열한 게 5번 문장이 되는 거지. 그쵸? bitterly 씁쓸하게 이 말이죠. 씁쓸하게 the lonely 외로운 old man 늙은 사람이죠. 그쵸? 근데 이 늙은 남자는 뭘 가지고 있냐면 wrinkle이라고 하는 주름이야. 주름이나 주름살을 말하는 거지. 근데 wrinkled라고 했으니까 주름진이라는 뜻이야. 주름진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 외로운 늙은 남성이 앉아있다라는 이 문장이 하나의 가능성 있는 해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쵸? 얘를 일관성 있는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의 가능성 있는 해답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But 하지만 This was no linguistics test. 실제로 이건 언어학적인 테스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쵸? 이거 언어학이잖아요. 언어학. linguistics. 그치? 이 사람은 존이라는 사람은 대학생들한테 이거 지금 니네 언어 능력을 테스트해 볼 거야 라고 말했지만 이건 실제로 언어 능력 테스트가 아니었다라는 거지. 속인 거죠. 대학생들 열받았겠네요. 속이다니.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냐? 이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죠.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법 문제로 좀 나올 만한 게 한 3-4개 정도가 있어. 그러니까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내용이 쉽기 때문에 어법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 자, how는 의문사죠. 얼마나 오래 걸릴까? It took the students, 학생들이 to leave the lab. lab이라고 하면 laboratory, 연구실이나 실험실 이라는 뜻이죠. 연구실을 떠나 그리고 walk down the hall이라고 했으니까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에 흥미가 있었던 거죠. 뭐 하고 난 이후에 그 건강한 대학생들이 be exposed to the words, 그 단어의 목록 있잖아요. 여러 개의 단어의 목록에 노출이 되고 난 이후에 실험을 하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이 연구실에서 떠나서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지. 맞아요? 이해돼요? 좋습니다. 뭐 이런 단어의 목록도 있었고, 그렇지? 늙은 거 관련된 좀 전에 봤었던 거, 그리고 무작위
무작위의 단어의 목록도 있었죠. 그렇죠? 여러 개의 목록이 있었었는데 특히 이 늙은과 관련된 좀 전에 살펴봤었던 늙은과 관련된 이 단어의 목록에 노출이 됐던 학생들이 굉장히 느리게 행동했다라는 거지. 그치? 여기를 빠져나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쵸? 자, 이거는 의주동의 형태인데 일단 이때 how는 정확하게 말하면 의문부사야. 의문부사는 그게 주어동사 형태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알파가 먼저 오죠. 그치?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얼마나 오래 걸리냐라는 부사가 먼저 온 거고 시간이 걸린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It takes 시간 그리고 투부정사 여기를 잘 물어봐요. 이렇게 알겠지? 얘를 가짜 주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비인칭 주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어. 얘가 가주어라고 한다면 얘는 진짜 주어라고 해요. 이렇게. 근데 사람을 넣어주고 싶어. 누구누구가 투부정사인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서 사람을 넣어주고 싶을 때에는 take 뒤에다가 사람 이렇게 넣어주거나 아니면 투부정사 앞에다가 이때는 for를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it이 나왔고 take 그 다음에 the students 얘가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어디 갔어? it takes 사람 나왔는데 시간이 없어. 그냥 투부정사가 나왔지. 시간은 어디로 갔어? 여기 튀어나왔죠. 알겠죠? 튀어나간 거야? 알겠죠? 그리고 and 뒤에 있는 요 walk down 이게 또 병렬로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이렇게 동사 원형이 돼야 돼. 아니면 투부정사를 쓴다거나 ing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됐니? 요거를 만약에 더 스튜던트를 시간이 뒤에 있다라고 한다면 take 그 다음에 더 스튜던트 그 다음에 뒤쪽에 for를 붙여도 상관없겠네. 그죠? for를 붙여서 for the students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겠네요. 시간이 여기 있다가 튀어나간 거라고 한다면 시간 다음에 for the students to leave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겠네요. 자, 그리고 뭐뭐에 노출되다는 be exposed to 이렇게 쓰죠. 그죠? 이때 to가 전치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 갈게요. 자, 요거 어법 하나 체크해 두시고 다음날 노출된 학생들이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 언어 능력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 그가 발견한 것은 어땠다? extraordinary 굉장히 놀라웠다. 비범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왓절이 이렇게 관계대명사 왓절이 주어 자리에 이렇게 온 거지. 주어 동사 있는데 목적어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쓰셔야 돼요. that은 안 돼요. 그리고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 수일치도 잘 보시고 ordinary라고 하면 그냥 평범하고 일반적인 거잖아. 그치? extra를 붙이면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비범한, 놀라운. 그죠?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뭐 놀라운 일이면 amazing astonishing 뭐 이런 거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자, incredible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 결과가 놀라웠대. 자, those students 그러한 학생들인데 어떠한 학생들이냐면 had been exposed to라고 해서 주절의 시제보다 얘가 좀 더 먼저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지. 과거 완료를 썼다는 거. 그렇죠? 어디에 노출이 돼 있다? elderly라고 하면 나이든, 늙은이라는 형용사야. 알겠죠? 단어의 조합이죠? 나이든과 관련된 이 단어의 조합에 노출되어 있었던 그러한 학생들이 시간이 걸린다라는 표현 나오죠? take, 그 다음에 percentage 나오고요. 투부정사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죠? 거의 40% 더 오래 걸린다 이 말이야. 뭐 하는데? 걸어 나가는데. 그치? 복도로 걸어 나가는데, 연구실에서 복도로 걸어 나가는데 40% 더 오래 걸리더라. 그렇지. 비교 대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누구보다
도주 후 역시 뭐뭐 한 사람들. 이때 도주는 위에 있는 학생들이 되겠지. 뭐한 학생들보다. 그쵸? 비교대상이 나왔죠?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보다. 이 나이와 관련된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무작위의 단어예요. 그죠? 무작위의 단어에 노출이 되어 있는 학생들보다 연구실에서 나가서 떠나서 복도로 걸어 나가는데 거의 40%나 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죠? 자기한테 노출된 단어가 나이든 것과 관련된 단어에 노출이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마치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죠? 느리게 행동을 하다가. 그렇죠? 됐죠? 거의 이렇게 되는 거고요. 40%더 오래 걸린다. 이렇게 돼요. 알겠죠? 역시 이렇게 뭐뭐에 노출되다는 be exposed to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had pp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요 두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had been exposed to 이렇게 된 거지. 과거 완료 수동태. 그쵸? had exposed to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빼시면 안 돼요. 그쵸? 능동은 원래 expose는 이렇게 써야 돼. expose A to B, A를 B에 노출시키다. 이게 능동이야. 알겠죠? 이런 것도 낼 수 있지? 그쵸?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가 발견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시점을 나타내 주려고 과거 완료 수동태를 쓴 거야. 이런 것도 어법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두 개. 첫 번째는 요거였고, 두 번째는 요거 어법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그 나이든이라는 단어의 조합에 노출이 된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10번부터 이제 나와요. 일부 학생들은요, 심지어 걸었는데, 이거 with를 이용한 분사구문이야. 어법 체크해 두시고, 여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With their shoulders bent forward라고 했으니까, 마치 자기가 나이 든 사람처럼 그들의 어깨가 어디로 구부러진 거야? forward. 앞으로 구부러진 채로 걸었어요. 컴마 다음에 ing 분사구문이지 drag라고 하면 질질 끌다 이 말이야. 진짜일까? 그들의 다리를 질질 끌면서.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뻥인 것 같은데. 피곤했어요. 강의를 너무 열심히 했나? 이런 단어에 노출됐다고 자기가 이렇게 하고 질질 끌고 그들의 다리를 질질 끌면서 뭐 할 때? 그들이 그 연구실을 떠날 때. 그죠?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것도 중요해요. 가정법이에요. 마치 그들이 실제 그런 건 아니지만 마치 그들이 50살이나 더 늙은 것처럼. 뭐보다? 그들이 실제 그러한 것보다. 실제 나이보다 50살이나 더 늙은 것처럼. 그렇죠? 네, 그 연구실을 떠날 때 그들의 다리를 질질 끌면서 나갔다라는 거지. 이러니까 당연히 연구실을 빠져나가는데 더 오래 걸리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요인이 여기서 뭔 거야? 단어야. 그치? 이 단어에 노출된 학생들이 행동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치? 이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맞아요? 맞죠? 쉽죠? 자, 우리 여기 있는 with를 이용한 분사구문은 우리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라고 하지, 그치? 부대 상황이라는 건 곁다리로 하는 행동을 이제 부대 상황이라고 하는데, 메인으로 하고 있는 건 학생들이 걷는 거야. 근데 뭐뭐 하면서 라는 부대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자, with를 이용한 부대 상황. 자, 목적어로 대명사나 명사가 오고, 그리고 여기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치?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총 4가지가 올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부, 분, 전, 형. 이렇게 4가지가 온다고 했어. 부사, 분사, 전치사, 형용사. 이렇게 4가지가 오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 분사.
그죠? 분사. 그죠? 그래서 명사하고 이 분사 사이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그들의 어깨가 지 스스로 구부리는 거면 현재 분사를 썼겠지. 그치? 밴딩 이렇게 썼겠지. 그치? 근데 어깨가 구부러지는 거기 때문에 과거 분사 밴드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구부러지진 않을 거 아니야. 앞으로 구부러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backward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컴마 다음에 ing를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 요것도 꼭 체크해 두시고 원래 문장은 뭐뭐 하면서니까 뭐 and나 as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학생들이니까 they 진행형이다 라고 한다면 were dragging 이었을 거고 진행형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they dragged 였을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dragged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게 목조가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리고 이때 as는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예요. 그 다음에 as if 갑니다. as if는 가정법이 되는 거지. 자,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주절이 이렇게 있을 거고 as if가 이렇게 올 겁니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as though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뜻이야. 뭐 even if나 even though 이렇게 바꿔 쓰시면 안 돼요. 네. 뒤에 올 수 있는 형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주어 다음에 과거형 동사 비동사는 were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주어 다음에 had pp 이렇게 올 수 있어. 1번을 쓰면 주절의 시제랑 맞춰서 가정을 하는 거야. 여기 1번 쓴 거죠. they were 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주절의 시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절의 시제하고 얘하고 같은 시점에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쵸? 2번을 쓰게 되면 앞에 있는 주절의 시제보다 얘가 먼저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실제 그러한 것보다 54이나 더 먹은 것처럼 그렇게 걸었다라고 했으니까 요 둘은 같은 시점으로 보는 거죠. had been 이렇게 쓰면 안 돼요. were 자리에다가 그리고 그들이 실제 그러한 것처럼 이라고 했을 때 여기도 어법 문제로 낼 수 있어요. 이렇게 were야 did야 이렇게 얘를 대동사라고 해요. 그죠? 얘가 하는 건 앞에 있는 이거죠. 그쵸? They actually were old 였어요. 원래는 They actually were old 그들이 늙은 것보다 알겠죠? 그들이 늙은 것보다 54이나 더 늙은 것처럼 행동했다. 이 정도의 느낌인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were를 써야지 did를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어법 잘 체크해 두시고 첫 번째 문장을 주제문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 있는 내용을 주제문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 실험이에요. 근데 뭐에 관련된 실험이냐면 인간의 인식과 행동에 관련된 그러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인데 어떤 참가자들이 참여자들이냐면 경험한 참여자들이죠. 노출력 단어에 대한 노출을 경험한 참여자들이야. 근데 이 단어는 뭐와 related to 관련이 되어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하죠. elderly. 나이 든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의 노출을 경험한 참여자들, 참가자들. 이게 뭐라고? 나이와 관련된 단어의 노출. 이게 뭐라고? 외부 요인. 맞아요? 이게 외부 요인인 거야. 그죠? external factor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참여자들이 보였는데 뭘 보였냐면 페이스, 얼굴이 아니라 속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some of them, 그들 중에 일부는 심지어 보였는데 posture, 자세를 보였어요. 속도와 자세를 보였는데 이 속도와 자세가 어떤 속도와 자세인지 안 나와 있잖아. 그치? 뒤에 나와 있는 거죠. 컴마 다음에 corresponding to라고 하면 뭐뭐에 상응하는, 뭐뭐와 일치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 학생들이 보인 속도와 자세는 그 단어가 suggested, 그 단어는 당연히 뭐겠어? 여기 있는 나이 든과 관련된 이 단어가 암시해 주는 것과 일치하는 속도와 자세를 보이더라라는 거지. 그치? 그럼 당연히 속도는 어떻겠어? 학생들 속도 느리죠? 아까 느렸잖아요. 그쵸?
자세는 어떻게 써? 뭐 어깨를 앞으로 구부린다거나 그죠? 다리를 질질 끊는다거나 그쵸? 그렇게 했다가 그치? 맞아요? 맞죠? 자 여기 있는 and some of them에서 요 them 자리 있죠? 여기에다가 them이야, whom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앞에 이렇게 접속사가 있을 때는 대명사를 골라주시면 돼요. 근데 접속사가 없고 그냥 컴마가 이렇게 있다면 그때는 접속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접속사도 같이 들어가 있는 관계대명사를 골라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접속사, 관계대명사는 접속사하고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치? and가 없으면 them 자리를 whom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and가 있으면 whom이 아니라 them을 넣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컴마 다음에 ing 분서구문이기 때문에 접속사 and 이때잇을 앞문장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they라고 하셔도 돼요. 이때 they는 이 사람들이 모인 속도와 자세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앞문장이라고 한다면 이시 되는 거니까 correspond에다 s 붙여주시고 to 이렇게 되겠죠. 그죠? they로 받아서 pace하고 posture이라면 이렇게 복수로 받으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때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왓절이 목적으로 온 거지 그지? 그 단어들이 암시한다라고 할 때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대시 아니라 what을 쓰시면 되겠고 correspond to 뭐뭐에 상응한다, 뭐뭐에 일치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셔도 돼요. consistent with 또는 consonant with나 to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correspond to를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consistent with나 consonant with 또는 to 바꾸셔도 됩니다. 자, 작년 시험은 빈칸추론 첫 번째 문장이 빈칸추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문장 삽입으로 but 그 부분도 괜찮아요. 근데 어법으로 나올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with 분석음은 as if 가정법, 대동사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이렇게 넘어갈게요. 귀여운 공격성이라는 요 내용 나올 것 같아요. 소재가 독특하기 때문에 안 나오면 안 돼요. 조금 어려워. 힘내시고. 쌤한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쌤한테 하시는 거 나한테 하는 말이야? 이게 몇 번이지? 8번? 8번. 자, 귀여운 공격성은 영어로 cute aggression이에요. 그치? 귀여운 공격성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지? 이거는 neurological이라고 했으니까 신경학적인 반응이야. 알겠죠? 이것도 좀 중요해. 다른 반응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반응인데 뭐 하고자 하는 반응이냐면 지나치고 과도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반응. 두 번째, take care of, 돌보고 보살피는 거죠. 귀여운 생명체를 돌보거나 보살필 수 있는 반응. 이 두 가지가 나올 거야. 알겠죠? 지나친 감정을 통제하고 그리고 귀여운 생명체를 돌볼 수 있는 신경학적인 반응. 그렇죠? 그걸 귀여운 공격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끊어주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뭘 보면 adorable이라고 하면 귀여운, 사랑스러운 이런 뜻이죠. creature이라고 하면 생명체, 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귀여운 생명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만 한데 뭐와 싸워야만 되니? overwhelming urge라고 했으니까 압도적인 충동과 우리는 싸워야만 한대요. 너무 귀여운 걸 보면 뭐 하고자 하는 충동이야? To squeeze that cuteness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귀여운 것을 꽉 그렇지 쥐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너무 귀여우면 막 깨물어주고 싶어. 아기들, 아이들. 고양이요. 나는 뭐 요즘에 많이 느껴가지고 둘째가 잘 들었거든. 아직 뭐 아이고. 연애 해봤을 거 아니야. 연애 했을 때 민서가 여친 막 깨물어 죽여버리고 싶고 막 이런 느낌 안 들어? 아직 아니에요? 나중에 느끼겠죠. 너무 잘생기면 화나는데. 자, 자, 어드러블의 귀여운이라고 한다면 큐트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사랑스러운, 귀여운, 사랑스러운 다 뜻이 있어.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아요. overwhelming은 압도적인 이런 뜻이고요. urge가 충동이죠. 충동은 우리 지난번 시간에 한번 나왔었어. 맞아요. impulse. 맞아요. impulse. 그 다음에 drive. urge. 여기 아래쪽에 보면 compulsion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충동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지시대명사입니다. that은. 알겠죠? 그리고 cuteness는 귀여운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알겠죠? 귀여운 것을 보면 와 쥐고 싶다. 그죠? 이런 충동을 느낄 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pinch it 꼬집고 싶기도 하고요. cuddle it 껴안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maybe even 심지어 깨물어 버리고 싶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맞아요? 꼬집어 버리고 싶어. 껴안고 싶어. 개 피곤해. 씹는데. 씹어버리고. 그렇지. 씹어버리고 싶어. 너무 그렇죠. 깨물어 버리고 싶어. 그 말이잖아, 그렇지? 여기 엔드 뒤에 있는 핀치, 커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메이, 바이트, 요건 다 어디에 걸리냐면 여기 투구정부에 걸려. 알겠죠? 이런 압도적인 충동과 싸워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병렬이니까 잘 보세요. maybe는 아마도 이런 뜻이니까 빠지고, 뭐뭐조차도 이런 뜻이고 병렬로 이루어지는 거야. 여기 있는 it은 다 뭐예요? 귀여운 것을 받아. 이렇게. 근데 우리한테 이런 충동이 생기는 게 되게 좋은 거래. 이 사람이 말하는. 알겠죠? 이런 충동이 생기잖아요. 그치? 봐봐. 자, 근데 이건 귀여운 걸 봤을 때 우리가 꽉 쥐고 싶고 막 꼬집어 버리고 싶고, 이건 비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 얘기해? 완벽하게 normal. 얘 반대말이 abnormal이에요. 비정상적인 이렇게 돼. 정상적인 psychological, 심리적인 틱이라고 하면 행동이나 순간 이런 뜻이 있어. 알겠죠? 행동입니다. 정상적인 행동이야. 그치?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이걸 부연 설명으로 얘기하는데 억시머런이라고 하면 거기 각주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순어법이에요. 모순어법.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귀여운 공격성이라고 불려진다는 말이지. 그치? 귀여운 공격성이라고 불려지는 모순어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왜? 귀여운 것들을 보면 공격하고 싶잖아. 그치? 이게 공격인 거야. 근데 여기서 공격이라는 게 진짜로 얘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나쁜 의미가 아닌 거잖아. 그치? 그쵸? 맞아요. 귀여운 공격성. 근데 이게 모순적이잖아. 그치? 얘는 귀여운 거고 얘는 공격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순어법이라고 표현한 거지. 맞아요? 그래요. 자, 그 다음 설명해줘. and 그리고 even though 비록 뭐가 있지라도 이 말이죠. 비록 그것이 즉 여기 위에 있는 이 귀여운 공격선이라는 이 말이 자칫하면 어떻게 들릴지도 몰라. 사운드 크루엘이라고 했으니까 잔인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 귀여운 걸 공격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이 귀여운 공격성이라는 건 전혀 뭐 하는 게 아니야? 해를 초래하는 것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얘기하는 거지. 그죠? 대를 초래하는 것에 관련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양구의 부사절이고 도 이런 걸로 바꿔도 되죠. 그죠? although 이런 걸로 바꿔줘도 되고 despite나 in spite of 이런 건 안 됩니다. 똑같은 뜻이지만 얘네들은 전치사예요. 그죠? 사운드는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보러 와야 되는데 크루엘이 잔인한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 부정문 뒤에 부정어문을 강조해 줄 때 마지막에다 at or를 써요. 알겠죠? 전혀 뭐뭐가 아니다. 보시면 됩니다. In fact 사실이라는 표현 이 문장은 삽입으로 내도 돼요. 강조나 반대의 내용을 얘기할 때 얘를 쓰는 거지. 강조입니다. 문장을 다시 한번 강조해줘요. strangely enough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이상하게도 이러한 충동, 컨버션 아까 나왔었죠, 그죠? 이러한 충동물이 귀여운 것을 보고 나면 이렇게 공격하고자 하는 충동이 생긴다는 거, 그죠? 이러한 공격은 actually 사실 우리로부터 하여금 더욱더 케어링하도록 해요. 귀여운 것들을 더욱더 보살피고 배려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귀여운 것을 보면 공격하고 싶은 이러한 충동이 또 살을 붙이면 귀여운 것을 뭐 하도록 한다? 더욱더 보살펴주고 배려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지. 그쵸? 그래요. 그리고 여기를 빈칸으로도 낼 수 있어요. 4번 문장 도입도 좋고 여기 빈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make가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caring이라는 형용사가 보호로 온 거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attentive. 배려한다 이렇게 본다면 뭐 considerate도 괜찮아요. considerate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그 다음에 solicitous 이렇게 바꾸셔도 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귀여운 것을 보면 이렇게 공격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데 그 충동이 우리가 더욱더 배려를 하도록 만든다? 무슨 말일까? 뒤에 얘기를 한번 읽어볼게. 자, 그리고 왜 우리가 귀여운 것을 보면 이런 충동이 되는지 뇌를 연구를 한번 해봤대. 그래서 최초의 연구야. 뭘 살펴본 최초의 연구냐면 귀여운 공격성을 살펴본 최초의 연구야. 근데 뭐에 대한 연구가 되는 거야? 뇌에 대한 연구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귀여운 공격성을 사람들이 이런 충동을 갖게 될 때 뇌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최초로 연구를 해봤지. 근데 그 최초의 연구가 이거를 발견했대. 자, 뭘 밝혀냈냐?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이거 중요했죠? 심리적이고 뭐 생리학적인 이게 아니라 뭐라고? 신경학적인 반응이더라라는 거야. 알겠죠? 신경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뇌 속에서. 근데 이 신경학적인 반응이라는 건 뭘 수반하고 포함을 하고 있냐면 뇌에 그냥 간단한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의 부분에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걸 알아내는 거지. 알겠죠? 됐죠? 네, 좋습니다. involving을 바꿔서 쓴다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and, it, 이때 it은 앞에 있는 신경학적인 반응이 되는 거고요. 네, 포함시키다, 관련시키다 라고 할 때 involve에다 이렇게 s를 붙여주시면 돼요. several은 몇몇이라는 뜻이고 뒤에 복수명사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됐죠? 자, 귀여운 공격성 그런 충동을 느낄 때 뇌 속에서는 신경학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때 뇌의 여러 부분들이 관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연구원들이 프로포즈 제시를 했어요. 뭐라고 제시를 했냐면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소재였잖아요, 그죠? 귀여운 공격성이 stop 목적어 from ing 얘가 두 가지가 나와.
일단 신경학적인 반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이 귀여운 공격성이라는 건 우리로부터 하여금 뭐 하는 걸 막아줄 수 있냐면 또 소대꾸문이야.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 이 말이죠. 그죠? Becoming so emotionally overloaded라고 했으니까 감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overload. 과부하가 되는 거야. 감정적으로 우리가 막 과부하가 돼서 막 격앙이 돼. 그럴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돼서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거야? 돌볼 수 없는 거지. 뭐를? 것들을. 근데 어떤 것들? 매우 귀엽고 뭐 작고 이런 것들 있잖아. 우리가 너무 격앙되고 감정적으로 너무 과부하가 되면 귀엽고 작고 이런 매우 귀여운 것들을 뭐 하기가 쉬워? 뭐 하지 않기가 쉬워? 돌보지 않기가 쉬워.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충동을 갖고 있다고? 이런 귀여운 것들을 보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충동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감정적으로 막 과부하가 되고 격앙이 되더라도 우리는 귀여운 것들을 뭐 할 수밖에 없어. 보살피고 돌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귀여운 공격성은 좋은 거야. 됐어요? 어려워.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 생각보다. 됐죠, 그죠? 자, 스탑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스탑, 뭐 keep, prevent. 근데 이제 스탑하고 prevent는 특이하지? 스탑하고 prevent는 뒤에 from을 안 쓰셔도 돼요. 알겠죠? 뭐 바, ban, 금지하다 위에 동사는 거의 다 되죠. deter, 뭐 hinder 이런 거. prohibit, inhibit, discourage 뭐 엄청 많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ing 오는 거고요. become은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overloaded, 과부하된이라는 형용사가 오로 온 겁니다. 얘는 부사로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고, 그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할 때 쏘는 부사예요. 그래서 여기 형용사가 온 거야. 알겠지? 부사가 수식을 해줄 수 있는 형용사가 온 거고, 그 다음에 대신 접속사예요. 뒤에 완전해야 돼. 여기다가 which를 쓴다거나 what을 쓴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 그죠? be unable to는 can to와 같죠. 그리고 look after는 동의어가 두 개가 더 있는데 그게 아예 여기 부분에 나와. take care of 하고, 그 다음에 박스에 보면 care for이 있을 거야. 반복되는 게 싫으니까 다 다르게 쓴 거야. 됐죠? 그 다음에 things 뒤에 있는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가 되겠고요. 위치로 바꾸셔도 되고, 사용사가 things니까 r로 수일치 해주시고, 여기서 super는 매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매우 귀여워. 다시 할게. 자, 연구원들이 뭐라고 제시를 했냐면, 귀여운 공격성이라는 건 우리가 감정적으로 너무 우리가 감정적으로 과부하가 돼서 매우 귀여운 것들을 우리가 돌볼 수 없는 걸 막아줄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한다, 제안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이렇게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걸 막아줄 수 있다. 알겠지?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는 여기가 주제문이 나올 것 같아. 자, 귀여운 공격성 또 나왔죠? 귀여운 공격성은요, serve as는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고, 박스에 보면 밑에 요약문에 보면 얘를 act as로 바꿨었어요.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 temper이라고 하면 우리 지난번에 내적 기질과 외적 상황이라고 할 때 기질이에요. 기질, tendency, inclination 뭐 이런 거. 동사로는 조절하다라는 뜻이 있어. 조절하다. 알겠지? 여기 박스에는 regulate 이렇게 바꿔 있을 거야. 알겠죠? 조절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기제예요. 조절 기제. 알겠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조절 기제로서의 역할을 한대. 귀여운 공격성이라는 게 뭘 조절해 주는데, 우리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뭘 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어.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었잖아. 감정적으로
과부하되는 걸 조절해서 우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이게 첫 번째인 거야. 알겠지? 두 번째는 뭐 할 수 있게 해줘? actually. 실질적으로 take care of는 여기 걸려 이렇게. 보살필 수 있도록도 해주는 조절 기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지. 누굴 보살펴? something, 무언가죠. 근데 어떤 무언가겠어? 우리가 처음에 인식하는 거야. perceive는 A, S, B일 때 A를 B라고 인식하다 이런 뜻인데 perceive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치?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야. 그래서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인식하는 것들, 압도적으로 귀엽다라고 인식할지도 모르는 것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도 해주는 조절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뭐다? 귀여운 공격성이야. 알겠죠? 과부하가 된 감정을 조절해 줄 수도 있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귀여운 것들을 뭐 할 수도 있다? 돌볼 수 있게 해주는 조절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뭐다? 귀여운 공격성이다. 이거 혼자 공부하다 보면 위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선행사의 수일치, allow는 투부정사 온다는 거, and 뒤에 있는 take care of도 병렬로 걸린다는 거. 잘 보시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고, as는 전치사기 때문에 이 be 자리에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와요. 그치? 그리고 이렇게 큰 따옴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이걸 보통 인용문이라고 하지. 인용문 위에 누구누구가 말했다 이럴 때에는 주어하고 동사를 많이 이렇게 도치시켜요. 알겠죠? 저자인데 여러 명의 저자들 중에 중요한 저자인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in fact 그 문장을 3인 문장으로 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의 뒤쪽 부분을 빈칸으로 내도 괜찮다. 그리고 7번 문장이 주제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한번 볼게.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이런 뜻이죠. 자, 연구에 따르면 그 소재는 좀 잘 알아두세요. 귀여운 공격성이라는 것은 아까 본문에서는 serve해주었죠. 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거 중요하죠? 신경학적인 반응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일단 그 뒤에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렇죠?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그렇지? 그리고 이게 투부정사가 하나, 둘 이렇게 걸리는 거야. 이렇게 조절해줘, 그죠? regulate 위에 있는 temper 뭐를? 과도한 감정을. 아까 감정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 과부하가 된다고 했었잖아. 그걸 막아주는 거야. 조절해주는 거지. 그리고 또 뭐 해준다고? 우리를 돌보도록 만들어줘요. 뭐를? 귀여운 생명체. 그쵸? 그렇게 두 가지를 해줄 수 있는 신경학적인 반응이 귀여운 공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절하다라는 요 단어는 control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는 temper 바꾸셔도 되고, 그 다음에 adjust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이것도 할게. 다녀오세요. 나머지 거 진짜 다 쉬워. 그러면 좀 일찍 끝내주세요. 고생했어. 아이.